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제 유형자산편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하겠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문제가 회계원리가 회계 1급에서 8개 나오나? 8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항상 유형자산이 있을 것이다. 매년, 매 시험마다. 유형자산 중요하죠.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문제 가보죠. 1번 독도상해. 독도는 우리 땅 그죠? 독도 가보셨어요? 참 좋은데 내리자마자 웃겨요. 그냥 수백 명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잘 못 내리거든. 거기 배 타고 가도 그 파도라든가 이것 때문에 못 내리고 그냥 돌기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 운 좋게 한번 내려봤는데 우르르 막 내려서 막 전부 다 사진 찍느라고 막 난리가 나요. 넘어가요.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 자, 장기 공사에 사용할 기계 장치를 3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운송비를 지출했고 사용 전 검사와 설치비로 3만 5천 원 지출했다. 취득원가 얼마냐? 이거는 유형자산을 떠나서 유형자산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자산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다 원가에 산입하죠. 운송비가 됐든 사용 전 검사 설치비가 됐든 다 원가에 산입입니다. 그럼 이거 30만 원에 2만 원, 3만 5천 원 다 더해서 35만 5천 원. 3535 어디 갔니? 이거 1번이네. 됐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공세기씩은 더 붙여야 되겠죠. 3억 원 이 정도는 해야지. 넘어가요. 뭐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 위에 있던 낡은 건물을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였다. 이때 비용, 철거비. 자, 철거비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철거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뭔 소리요? 왜 기본서 강의할 때 일단 지금처럼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땅 위에 건물이 있을 테니까 토지를 취득해요. 지금은 철거하는 경우잖아요. 철거하는 경우죠. 이때 철거 비용은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죠.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볼 것도 없이 토지 원가가 산 이거죠. 근데 철거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있죠?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죠. 철거할 경우.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의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입니다. 여기 4번이 있네. 4번 요거죠. 요렇게 하면 되겠지. 4번. 단기 비용입니다. 단기 비용인데 보통은 처분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분 손실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게 매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처분 손익에 반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죠. 그다음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사용 중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할 수 있는 걸 전문 용어로 하면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있네. 자본적 지출은 결론은 얘는 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비용화, 요거는 자산화죠.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가 뭐냐? 원가 절감, 생산 능력의 증대, 내용요소 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고 흔히 말하는 유지비, 현상 유지비가 비용 처리죠. 답은 당연히 이거고. 근데 당연히 이건데 긴가민가 막 물음표가 떠올리고 꼬글거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공부 안 하신겨?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인데 비용 처리할 걸 자산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비용은 줄어들었고 안 썼으니까. 그다음 없어야 될 자산이 늘었으니까 자산은 증가됩니다. 자, 비용 과소. 그다음 자산 과대. 부채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부채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럼 답은 이거지 뭐.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은 커지는 거죠. 당기순이익은 커지는 거고,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집니다. 왜?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본도 과대계상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건 또 뭐냐? 유형자산 관련 지출인데 자본화해야 될 거. 자본화라는 얘기는 결론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화라고 합니다. 자본화.
낡은 지붕의 전체적인 타일 개량, 개조 이러면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 이거는 한 글자만 써야 돼. 두 글자 쓰면 이상해져. 엘리베이터 설치도 자본적 지출. 자, 건물의 페인트. 금액이 제일 큰데 페인트 칠 금액이 크니까 자본적 지출.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면 매일 한 통씩 붓겠다. 그냥 계속 부어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그럼 값어치 계속 올라가겠네. 그죠? 아니에요. 금액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건물의 대대적인 수선인데 내용 요소가 연장됐대요. 내용 요소 연장, 향상, 증가 개념. 아까 위에서 이거 연장 이런 거 연장, 증대, 원가 절감,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이건 생산성이 향상, 가치 증가 이런 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이고요. 타이어 교체한다고 값어치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수익적 지출이죠. 결론은 자본적 지출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17만 5천 원인가? 요거네요.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금액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금액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X4년도 취득원가 얼마고 감가상각비는 무시하래요. X3년에 취득했어. 5천만 원. 추가 운반비.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원가의 산입이죠. 그럼 장부에 원가가 5,500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X4년 중 기계 관련 지출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랬어요. 감가상각비는. 자, 내용요소 증가는 자본적 지출, 원가의 산입이죠. 근데 원상 회복, 원상 복구,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안 들어가죠? 그럼 5,500에 600 더하면 6,100인가? 요거죠.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이건 또 뭐다 하냐? 토지 구입했대.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에 기록할 취득원가 얼마냐? 그리고 4개 나옵니다. 자, 구입 가격 당연하고 구입 관련 자문 비용이니까 원가에 산입해야 되겠죠? 구건물 철거 비용이 발생했고 얼라리 철거 후 잡수익이 발생했네. 철거하면 철근 콘크리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잡수익을 얻었으면 실질적인 비용은 빼서 100만 원이지. 그럼 100만 원을 더해 줘야 됩니다. 5천만 원에 300만 원에 100만 원만. 철거물 잔존 수입은 철거물 잡수익, 처분 수익 이런 것들은 철거 비용에서 뺀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이론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5,400이죠. 그러니까 어디 갔니? 5,402번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뭐야 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감가상각도 우리 매 시험 나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우리 실기에서 결산 정리사항 거기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감가상각은 회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 유대감, 유가증권평가 즉 단기매매증권평가, 매도가능증권평가, 대손예상, 대손충당금 설정, 감가상각, 유대감 말할 것도 없고 선미미소가 뭐야?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송호품 이런 것도 우리가 단골 중에 하나죠. 선미미소,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아우 벌써 헷갈려. 그런 분들은 이론을 덜 하신겨. 그죠? 이론 공부 더 하셔야 되고 우리 기본서에 예제 있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감가상각으로 와서 옳지 않은 거.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중요합니다. 취득했을 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예요. 중요하고 자산의 내용요소 수명, 내용요소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정률법. 왜 그래프 있잖아요. 정액법은 일정, 체감잔액법,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감소되죠. 그죠? 그 다음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비용이다. 이거는 제조공정이니까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제조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비용 이것도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근데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원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재고자산이에요. 제품의 원가니까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그게 팔려 나가면 매출원가 비용으로 산입되죠. 어쨌든 결론은 비용보다는 제품 제조원가니까 이거는 제품이라는 자산,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걸로 봐야 되겠고 내용 요소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게 내용 요소거든요. 그럼 결론은 답은 4번이겠죠.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 이거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 초기
초기에 있어서 정률법의 경우에 정액법에 비해 어떠냐? 방금 전에 그래프 그렸던 거 다시. 정액법은 일정하죠. 정액법은 일정하죠. 정액법. 근데 정률법은 체감이잖아요.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안 그려지네. 정률법은 체감입니다. 그죠? 자, 그걸 생각하면 순이익은 일단 감가상각비가 초기에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크죠. 저 초기에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큽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이 정률법이 커요. 그럼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다 이익이니까 감소하겠죠. 감소니까 일단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 와중에 1, 3번 찍은 사람은 귀밑머리 하나 뽑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순이익은 감소입니다. 그럼 2,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장부금액은 크게냐 적게냐. 장부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잖아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건데, 정률법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커지니까 누계액이 커지는 거죠. 커지니까 당연히 장부금액은 적어지겠지. 상각을 많이 할수록 장부금액은 까는 거잖아요. 장부에서 까는 거니까 많이 까는 거. 그럼 적어지겠지. 그럼 답이 4번이죠.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 중에 4번. 그래서 그 와중에 1, 3번 찍은 사람, 이 사람은 이론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시험장에서는 증가 감소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눈으로만 째려보지 말고 지금 감가상각이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용이다 이렇게 써봐요. 비용을 써보면 비용이 많아지면 장부금액은 이제 이익은 감소하고 장부금액도 적어진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눈으로만 쫙 읽으면 문자화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러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다음 계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이건 뭐다냐?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 우리 회계는 1월부터 12월로 전제하고요. 1월 달에 내용요소 5년 잔존가치 빵. 인 기계를 850만 원 매입 취득했고요. 설치 장소 준비하는데 50만 원 지출. 매입 부대 비용 원가의 산입이죠. 그다음 원가 무용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가 무용이고요. 원가 무용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재평가 모형이 있죠. 요거까지 만약에 이런 게 있구나 알아들으면 그래도 이론 공부 제 강의 잘 들으신 거고요. 모르겠는디? 처음 들었는디? 그럼 잘못 배울 거예요. 사실은 회계 1급도 이런 이름 정도까지는 해야 돼. 회계 처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자, 정률법으로 상각한데요. 2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정률, 상각률은 0.45다. 요건 계산기가 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제 1차년 이게 지금 문제가 2차년도잖아요. 그럼 1차년도는 설마 정률법 공식을 모를까? 그럼 곤란한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정액법이요. 나누기 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분의 1, n분의 1이죠. 근데 정률법일 때는 설마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 모르면 책 덮어요. 지금 덮고 이론부터 하고 와요. 빨리 이론 갔다 오세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나머지의 상각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1차년도에는 원가가 중요한 건 850에 50만 원 더해서 900만 원이에요. 900만 쓸게요. 만 단위로. 곱하기 정률이 0.45야. 0.45. 그럼 94, 36, 95, 45니까 405죠. 405. 405만 원입니다. 요게 1차년도예요. 이게 1차년도. 근데 물어본 건 2차년도 2기잖아요. 그럼 2차년도 2기일 때는 취득원가 900만 원 만 단위예요. 마이너스 405만 원. 그럼 495만 원이네. 곱하기 0.45입니다. 그럼 솔직히 계산기 없으면 힘들겠죠? 계산기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찍으면 돼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상각률. 미상각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즉 상각률이 45%면 미상각률은 0.55야. 55%. 그럼 54, 20, 5, 25, 2025, 2022니까 2255 막 이렇게 되네. 22 요거야 요거.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계산기 나와라. 계산기. 이거 왜 알람이 나와? 계산기 나와라. 그럼 계산기 900만 원.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이 하면 되지. 마이너스 405만 원 곱하기 0.45는 222750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상각률 이걸 알아들으면 이것도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자,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보시면 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걸 뭐라고 하죠?
장부 금액 그렇죠.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안 들려. 대답이 안 나왔네.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장부가. 근데 장부가이면서 이 금액이 다른 말로 하면 미상가액이죠. 이미 상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된 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미상가액이지. 그럼 미상가액에 정률 곱하는 거나 상가액의 감가상각비에 미상각률을 곱하는 거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2차년도 공식을 안 쓰고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계산기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곱하기 0.5, 1-0.45 이렇게 하면은 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대충 암산으로도 했잖아요. 대충 암산으로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주산암산을 했어요. 옛날 사람이라 주산 이게 아니구나. 뜨두두 이거구나. 주산을 배웠어요. 암산을. 1억이요, 2억이요, 3억이면 6억. 암산 잘하잖아요. 넘어가요. 자, 정액법은 말할 것도 없지 뭐. 900만 원 나누기 5분의 1, 나누기 5년이니까 1년에 180. 그럼 2차년도도 180이겠지 뭐. 참고로 감가상각 누계를 물어봤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럼 600 얼마가 되겠네. 넘어가요. 어머나 여기 보니까 연수학계법이야. 3차년도 말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 이건 난이도 회계 1급 수준에서 최상. 근데 나온 적이 있을걸요? 연수학계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기본서에 보면 예제 있잖아요. 제 기본서 예제 그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나와 있잖아요. 그걸 자꾸 손으로 써가면서 계산기 눌러가면서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나온 적도 있어요. 몇 회 이런 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어디 갔지? 이건가? 연수학계법이 나온 적도 이슈 언제 나왔지? 몰라. 표시를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갑자기 연수학계법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요. 찾을랬더니 없어. 어쨌든 회계 1급도 예전에는 세무 2급에서만 나오던 것들이 회계 1급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잘 나오진 않아요. 99% 정액법 전율법이야. 99% 정액법 전율법이고 그 중에 간 80%는 정액법이죠. 정액법 땡큐지. 어쨌든 연수학계법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안 배웠는데요. 어른 분들은 이제 연수학계법을 교재를 찾아봤는데 교재에 없어. 그러면은 그 교재는 부실한 교재가 확실합니다. 제 교재 보시면 되고 아니면 검색이 내 선생이나 구선생의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일단 풀어는 드릴게요. 자, 취득원가 5천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원가의 10%고 상각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몇 차년도? 3차년도 말이야? 더군다나? 참말로. 그럼 정액법일 때 1번 정액법일 때는 정액법은 쉽잖아요. 그리고 장부가액을 물어봤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잖아요. 그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니까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서 장부 감가상각 누계를 빼야 되니까 5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잔존가치가 있구나. 잔존가치가 있네. 마이너스 그럼 괄호를 두 개를 세워야 되겠다.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5년 중에 3년 말이니까 3년간 상각해야 돼. 이렇게 대괄호를 씌워야 되겠네. 그럼 이거 4,500에 5분의 3, 9, 3, 27, 2,700만 원이네. 5천에서 2,700만 원 빼면 2,300만 원이 정액법일 때. 요것네. 4번 정액법이고 만약에 정률법이다. 이건 복잡합니다. 정률법은 복잡합니다. 정률법은 1차, 2차, 3차를 한 방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률법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1기 때 1차년도는 원가 5천만 원 공식은 위에 했으니까 생략 곱하기 0.4든 0.5든 하나만 하지 0.45야 치사하게 암산이 힘들겠네. 그럼 5, 4, 20, 5, 25, 2,250만 원이고 2차년도는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미상각률을 바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계산기 안 쓸랬더니 2,250만 원 곱하기 1 미상각률 1 미상각률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0.5 이것도 45%니까 0.5를 곱하면 돼요. 0.55는 1, 2, 3, 7, 5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1, 2, 3, 7.5 이렇게 나오네요. 123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 다시 3차년도까지 한 방 하는 거예요. 그냥 3차년도까지 하면 곱하기 0.55
0점 할 때 0은 안 눌러도 되는 거 아시겠죠? 는 이렇게 하면 680.625네. 아 참말로 680.625야. 그러니까 680만 6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 괜히 했네. 정률법은.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만 해도 여기다 더하기 다시 1237.5 더하기 2250까지 하면은 4168 막 이렇게 되네요. 괜히 했네. 4168 125래요. 4116만 8125원이 4116만 8125원이요. 4168만 1250원. 콧말을 지금 전 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4168만 12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콧말을 찍으면. 어쨌든 그럼 미상가짜액은 그럼 원가 5천에서 4168을 빼면 얼마야? 8 요거네. 요거 8318 요거 1번 요게 정률법. 요게 정률법이고 정액법은 4번이고. 자, 드디어 연수학회법으로 오죠. 드디어 3번 연수학회법. 공식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째려보세요. 연수학회법 공식은 자 1차년도. 공식을 아는 분들은 3차년도까지 한꺼번에 구해도 돼. 일단 답을 빨리 구해볼게요. 그럼 원가 5천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를 취득원가 5천원에서 잔존가치 500을 뺀 다음에 답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연수합계. 연수합계가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15죠. 15. 그죠? 1부터 5까지 더하면 15고 그리고 3년째 감가상각비만 물어봤다면 5, 4, 3, 2, 1 이렇게 역순이니까 5, 1차년도는 5, 2차년도는 4, 3차년도는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누계야. 그럼 여기다가 5 더하기 4 더하기 3 다 더하면 돼요. 그럼 10이네. 15분의 12. 15분의 10이에요. 그럼 4, 5, 15니까 3으로 떨어져. 12 곱하면 3600이네. 3600. 대가로 묶어. 그럼 빼. 그럼 5천에서 3600 빼면은 1400이 감가상각 누계입니다. 그럼 장부금액은 5천에서 장부금액이 1400이야. 1400 어디 갔어? 여기 3번 있네. 그래서 이게 연수학회법 정답은 3번이에요. 이때 요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약간의 산수 실력도 된 거죠. 약간의 산수 실력도 1차년도는 15분의 5.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구한 건데 1차년도 구할 때는 이건 어차피 또 공식은 앞에는 똑같아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누계 곱하기 15분의 5. 2차년도는 15분의 4. 3차년도는 15분의 3입니다.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이렇게. 근데 저는 분자를 한꺼번에 묶은 거죠. 3년 동안 어차피 한 번에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15분의 5, 4, 3. 그럼 3년 동안에 상각 누계가 나오고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 됩니다. 재밌죠? 1, 3, 4가 다 무슨 법이냐에 따라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하셨다. 공부를 많이 하신겨. 그럼 회계 1급 만약에 초짜가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사실은 회계 1급의 난이도 최상이랬잖아요. 난이도 상급이니까 솔직히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다.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는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런 거까지 해야 명색이 회계 1급 정도면 이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세무 2급이다 그럼 이건 깔고 가야지. 당연히 깔고 가야지. 근데 심지어 세무 2급해도 이 문제를 주면 아마 못 풀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이중체감법은 안 할게요.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내용연수가 5니까 5분의 2입니다. 40% 상각해야 돼. 40% 상각하는 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 12번. 문제가 13번까지 있구나. 자, 그 다음 취득원가 4만원이고요. 원가 내용연수 10년에 잔존까지 없어. 땡큐. 정해법 땡큐. 그리고 6차년도 초에 22,000원 받고 매각했을 때 맞는 분계는 일단은 기계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가 가야 돼. 원래는 당연히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게 있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안 하지만 나머지는 상각하잖아요. 그럼 일단 계산이고 자시고 떠나서 일단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없어지고 중요한 건 감가누계도 없어지는 건데 그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 건 3번하고 4번밖에 없죠.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럼 답은 이 3, 4번 중에 하나야. 그죠?
중요한 건 22,000원 받고 팔았는데 자 이제 2만원 상각 누계가 얼마냐 이거지. 근데 쉽잖아요. 왜? 10년 중에 지금 6년 초면 5년 지났죠. 반 상각에서 반띵 그리고 잔존가치가 없어. 그건 10분의 5야. 4만원에 10분의 5 계산하고 자시고 없이 공식 세울 것도 없네. 그럼 22,000원이겠지. 아니 엥? 아 상각 누계가 2만원이겠지. 2만원 상각 누계가 2만원이겠죠. 6년 초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중에 5년이면 딱 절반이야. 반띵 잔존가치도 없어. 그럼 4만원에 반띵하면 2만원이지. 그게 답이 3번이죠. 볼 것도 없이 3번 됐죠? 공식 쓸 것도 없어. 눈치만 있으면 돼. 근데 시험 보러 가면 눈치가 좀 별로 없죠. 마음이 급하니까 긴장되고 이러니까 그럴 소주 한 잔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참 큰일 나. 자 청심원 먹고 이런 거 먹고 탈나가지고 막 시험 못 봤어 이런 사람 많은데 평상시 잘해야 돼. 평상시 말 잘 듣고 강의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이런 걱정 없죠. 그죠? 계산 안 하고도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가봐요. 얘는 뭐다냐 21년 1월 달에 원가 100만원이고 내용연수 3년에 잔존가치 10만원이래. 기계를 취득했고요. 정액법으로 하다가 22년 1월인데 22년 1월이면 딱 1년밖에 안 지났네. 1년밖에 안 지나고 팔았어요. 처분손익 물어봤네. 그럼 일단 처분손익 물어봤으니까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가예요. 그죠? 처분금액에서 아까랑 같은 건데 감가 누계를 감가 누계를 빼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을 빼야지. 그죠? 장부 금액을 빼야지. 장부 금액을 빼는 건데 이때 장부 금액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건데 처분가액은 45만 원이고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100만 원에서 상각 누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는 취득 원가 100만 원 빼기 잔존가 1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가 10년인데 3년 10은 어디서 나왔어? 3년분에 딱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어. 이렇게. 그럼 감가상각은 90만 원에 3분의 1이니까 30만 원이고 100에서 30 빼면 장부 금액은 70. 45만 원에 팔았어. 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잘못 적었나요? 45만 원에 팔았고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고 100에서 30 빼면 70. 그럼 7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왜 없지? 뭐 잘못 적었나? 다시요. 취득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 10만 원. 그리고 내용연수 21년 1월이고 22년 1월이면 딱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럼 7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팔았으면 25만 원 손실인데 연도를 잘못 적었나 봐요. 연도를 잘못 적었네. 죄송해요. 이거 연도를 고쳐야 되는구나. 제가 중간에 문제를 고치다가 잘못한 것 같아. 일단 25만 원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23년 초로 하면 21년 1월에 취득했고 23년이면 2년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아마 저기 교재는 바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제 파일이 기존 거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걸 23으로 바꿨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3분의 2가 되죠. 여기가 3분의 2가 되면은 90만 원에 3분의 2면 60만 원이 되고 그럼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 돼요. 그럼 4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5만 원이죠. 이익이 5만 원. 2번이 답으로 돼 있네. 맞네. 2번이 답으로 돼 있어요. 원래 있는 대로 하자면 22년으로 하자면 아까 했던 25만 원 손실이 맞고 그 다음에 23년으로 바꾸면 5만 원 이익이 맞습니다. 5만 원이. 그래서 2번이에요. 이렇게 뭐 중간에 수정하는 건 여러분도 같이 수정해 주시고 아니 여러분은 2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중간중간 이게 바꿔서 내거든요. 그 중간에 뭐 이제 교재가 떨어지면 또 수정해서 내고 하다가 중간에 좀 잘못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되니 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100회 이후 거만 하자고 그랬죠. 너무 옛날 거까지 너무 다 하면은 또 한두 끝도 없어. 그래서 일단 100회 이후 101회부터 최근 것만 가장 최근 것만 합니다. 자 105회도 있었네. 105회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 잘못된 거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이건 우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올라가요. 근데 참 넘어가요. 그냥 할게요. 자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적어라. 당연하지.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용을 원가에 가산 포함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새로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가
아니죠. 기존 금액의 장부 금액은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장부에서 제거하고 처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분 손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철거 비용 발생하는 거, 사용 중인 건물 철거할 때 철거 비용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철거 비용 발생하는 거 어떻게 하랬죠? 철거 비용. 아까는 단기 비용 처리하랬죠. 비용 처리하는데 제가 써드렸잖아요. 보통 처분 손실에 반영한다고. 기억납니까? 그새 까마득하게 지운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답은 그럼 3번이 되는 거고.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105회면 최근입니다. 이번에 시험 본 게 107회지? 4월 달에 시험 본 게 107회니까 106회가 2월 달, 그 다음 이건 2002년 12월 달 시험 문제네. 그죠? 자, 어쨌든 답은 나왔고, 국공채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죠.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매입할 때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라고 나올 때도 있고, 공정가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공정가치와의 차익을 원가에 산입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회계 1급의 기본적인 수준을 공부했다. 근데 이 내용을 만약에 안 배웠다. 그러면은 이 회계 1급 수준의 공부를 안 한 거죠. 심지어 학원 다녔다. 근데 이걸 안 배웠다. 그럼 거기는 거시기. 사실은 저도 학원 직업학을 강의할 때 거의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국비 지원이라 사실은 쓸데없는 국비, 그것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시험에 잘 안 나오면 안 가리키지. 근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 짧게 배우고 특강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저도 나중에 이거 끝나고 일단 요 단원별로 문제풀이 하는 거 끝나고 특강, 여러분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조금만 하고 붙고 싶은 거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서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는, 야매도 아니고 이 일본 말씀은 안 되는데, 그런 걸 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원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원별 강의는 그 카페에 안 올려드려 가지고 어쨌든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얼른 이거부터 해드리려고. 참 안 보이는구나. 자, 제 얼굴을 가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모션을 취해야 째려보고 있구나. 저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컴퓨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 누워서 듣는 사람들 이러는 앉아요. 앉아서 해요. 앉아서. 그럼 진짠가? 또 찾아보지 말고 좀. 제가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죠? 넘어가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걸 찾아요. 이것도 106회 최근 거. 거의 매 시험 나온다니까요. 그다음 취득세, 원가에 산입 당연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광고하는 건 그냥 비용일 뿐이죠.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답 나왔고, 이건 똑같이 나왔네.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액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원가에 산입. 교재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똑같죠.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닌 거. 지문은 좀 다르겠지만 문제는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냐 아니냐. 그 기본서 열면은 맨 앞에 유형자산 시작하자마자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102회 특별회. 102회까지는 특별회차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자, 설계액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운송비,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시험한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다 원가의 산입이에요. 그러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이건 유지와 관련됐다고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취득세면은 유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취득과 관련됐죠. 요거는 원가의 산입이지. 이거는 원가의 산입이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유지 관련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유지 관련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이거는 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이 2번. 그 다음 이것도 101회 문제. 동영상 멈추고 또 째려봐요. 째려보고 풀어봐요. 자, 이것도 똑같이 취득한 건물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고 취득원가 얼마냐. 101회 특별회차. 근데 특별회차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전산 시험장을 실습실을 우리가 학교에서 대여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코로나 환자 들어오고 그러면은 폐쇄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험 장소가 없으니까 가장 시험 많이 보는 회계 1급을 2번 보게 만들려고 특별회라는 이름을 만든 것 뿐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이제. 그리고 참고로 AT가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어 버렸죠. 시험장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돈은 더 받고
그죠? 원소대 올랐잖아요. 돈은 더 받고 시험장 얻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보게 만들어주고. 넘어가요. 자, 일단 취득원가 얼마냐? 매입 가격은 당연한 얘기고 이걸 고민하고 있다. 그럼 책 덮어요 빨리. 책 덮고 1호부터 들으세요. 회계 2급 갔다 오세요. 2급. 그다음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포함해야죠. 취득세 포함해야죠. 관리비는 늘 평상시 있는 일이니까 포함하면 안 되고 재산세 방금 나왔죠? 안 되고 보험료도 안 됩니다. 뭐요? 그럼 이걸로 끝났네요. 3개. 3개 끝났으니까 3억 1,500. 3억 1,500. 315. 여기 있네요. 그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마른 거, 옳은 걸 찾으래. 백칠회. 백칠회 이번 4월 달에 나왔던 거네요. 지금이 4월이에요.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목적에 관계없이가 있을 리가 없죠. 모두 유형자산. 그럴 리가 없지. 자, 영업용일 때는 유형자산, 토지. 비업무용, 시세차익 목적일 때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그리고 판매용이다. 부동산 매매업자다. 판매용이다. 그럴 때는 상품, 재고자산이죠. 답 나왔죠. 취득부 대비용 원가의 산입, 취득 후에 발생하는 지출은 맞는 거 찾는 거였어요? 맞는 거 상관없이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고 2번은 맞는데 그럼 이게 답이고 취득 후에 발생한 건 모두 이거 봤어요. 모든 지출 그럴 리가 없는데 모든 지출이 아니라 왜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니까 모두 틀렸고 모든 자산 감가상각 이것도 틀렸죠. 비상각 자산 있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입니다. 모든. 그래서 모두,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 극단적인 표현을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 무조건 틀린 건 아니고 웬만하면 틀린 겁니다. 대부분은 틀린 거예요. 어이, 큰일 날 뻔했네. 넘어가요. 그 다음 취득 관련, 취득 후 지출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르다와 틀리다 제발 구분합시다. 너랑 나랑 틀려. 틀려가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른 거.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격을 달리게 해요. 아이 그래. 아이 편한 대로 살아. 냅둬요. 막 이런 사람 있지. 일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더군다나 우리는 돈 만지는 사람들이야. 1원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돼. 우리 습관 들여야 돼요. 달라와 틀려는 달라요. 아셨죠? 다른 것은 백사회네. 엘리베이터, 페인트 칠, 도색, 그리고 부속품 교체, 원상 회복. 딱 봐도 답이 나왔죠.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얘는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다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잖아요.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참 째려보면서 코 벌름벌름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이론 공부, 이론서 기본서 피세요 빨리.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잖아요. 이럴 때 당기순이익과 차기순이익의 미치는 영향. 참고로 당기순이익과 차기순이익은 눈치가 있으면 서로 반대겠구나. 이번 연도 이익이 늘어나면 다음 연도는 줄어들겠구나. 이런 감이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산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었죠. 그죠? 그럼 자산은 줄고 아이고 왜 이래.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었어요. 그럼 비용의 과대계상. 이번 연도 비용이 많아졌어. 그럼 순이익은 이번 연도 순이익은 적어져야지.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2번 아니면 4번. 응? 뭐요?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었잖아요. 그 답이 과소 이거 글자를 못 읽네. 과소. 글자를 못 읽어. 깜짝 놀랐네. 2번 아니면 4번이 아니라 2번 아니면 3번이죠. 4번이 과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배는 게 없어요. 이해하세요. 노안 와가지고 안 보여.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해서 죄송해요. 늙어봐요. 아니 과소입니다. 과소.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과소. 그리고 다음 연도는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이제 유형자산이면 건물이라고 칩시다. 물론 건물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건물이라고 치면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로 처리했다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이번 연도. 근데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비가 또 발생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비용으로 떨어버렸네.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 이렇게 설정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이번에 지출이 500이라고 쳐요. 500 지출했는데 그중 감가상각비가 5년 동안 100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번 연도에 100 처리할 걸 500을 다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에는 비용이 400만 원이 많아진 거지.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서 이익이 과소된 거고요. 다음 연도에는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지. 이건 제대로 처리한 거, 이건 잘못 처리한 거. 그럼 이번 연도에는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고, 다음 연도는 비용이 100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비용이 오히려 줄어. 비용이 줄면 이익은 커지는 거지. 반대 효과입니다. 반대 효과. 자, 다음. 이건 또 뭐냐? 뭐 나왔잖아요, 이거. 100회 나왔네. 이게 100회 나왔던 거 연수학회법. 아까 제가 나오긴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나고 100회 나왔던 거 이게 연수학회법이. 그중에 이건 1차 년도니까 그나마 쉽지. 아까 제 교재에 있던 건 3차 년도였죠. 3차 년도 말까지. 그건 더 어려운 거지. 어쨌든 원가 나왔고 잔존가치는 원가의 10%, 그럼 600만 원이고 내용요소 3년입니다. 그럼 내용요소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연수학계는 6입니다. 그럼 취득원가 6천만 원 빼기 잔존가치 600만 원 곱하기 1차 년도만 물어봤으니까 6분의 3이에요. 그럼 5,400의 반띵 6분의 3이니까 2,700. 4번이 답이고요. 2차 년도 물어봤으면 6분의 2, 3차 년도 물어봤으면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2차 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를 물어봤다. 그럼 3이니까 6분의 5로 계산하면 돼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야지 뭐 일단. 다음 또 나왔어. 자, 102회 특별인데 여기는 감가상각 B를 물어봤고 정률법입니다. 취득원가 1,500에 감가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가 있고요. 잔존가치. 근데 정률법이니까 잔존가치는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지? 그런 분들은 책을 더 찾아보시고 내연수 5년은 필요 없고 상각률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원가 1,500만 원 빼기 감가누계. 감가누계가 676만 5천 원. 저는 만 단위로 하니까 곱하기 0.45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대충 따지면 이게 900, 800 뭐 저기 30 아이고 830 얼마쯤 되나? 45%면 8432, 8540, 360 얼마, 370 얼마 이거겠네. 대충 찍어도 그렇겠네. 대충 찍어도 물론 계산기 누르면 되죠. 계산기 누르고 정확히 하면 좋은데 대충 찍어도 이거야. 근데 치사하게 360 얼마, 370 얼마, 380 얼마 이렇게 써 있으면 계산기 눌러야죠. 대충 여기서 이거 뺀 거야. 대충 830이니까 곱하기 0.45 하면 대충 나옵니다. 대충. 저는 대충 찍어요. 이렇게. 아, 더 없나? 또 있네. 어우, 유형자사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또 있어. 감가상각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니? 그래놓고 감가상각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비례법 등이 있다. 그 중에 삐리리는 예상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이 소리로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예상 생산량이나 조업도라는 건 어머나 이게 눌려버렸네. 이게 아닌데 야 이게 왜 눌렸어. 됐어요. 어쨌든 예상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근거한다. 조업도 기준 그게 생산량 비례법이잖아요. 예상 생산량 어쩌고 하는 순간 답이 나왔지. 이거 답이죠. 그 다음에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 적용하는 거죠. 어쨌든 뒤에는 이 문제 답하고 상관없고 생산량에 근거하여 비례법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해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회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또는 작업시간 비례법, 조업도 작업시간 비례법. 제 기본서 예제에 다 있습니다. 그죠? 기본서를 째려 보셔야 돼요. 제발.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24번도 왠지 어려워 보이죠? 왠지. 고정자산 관리대장, 비품대장, 건물대장 이런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님 대장이 아니고. 자,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인식할 500번대 인식할 금액 얼마냐? 월할 계산이고 소수점 미만은 절사. 절사는 잘라라. 절사 또는 절삭 또는 반올림 미만 반올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산수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100일에 때래요. 자, 근데 뭐 몇 년도에 22년 걸 물어봤네. 근데 차량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영업부고 하나는 생산부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제조원가였잖아. 제조원가. 그럼 생산부만 해야죠. 영업부는 필요 없죠. 그럼 이 BMW, 저도 BMW 타요. 바이크, 그다음 이게 뭐더라? 메트로, 워킹 맞죠? 맞죠. 바이크, 메트로, 워킹. 근데 메트로를 가끔 타는구나 참. 바이크는 1년에 한 번 타는데. 넘어가요. 어쨌든 결론은 이건 필요 없어.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포터2, 트럭, 포터. 이게 취득이 2019년이야. 근데 5월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정액법이죠.
5월도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나왔나? 일단 해보고요. 취득원가 3천에 잔존가치가 500이야. 그리고 정리는 필요 없고 내용수 5년이에요. 그리고 22년인데 19년. 일단 보세요. 19년 5월 2일에도 중요한 건 22년 상가비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22년, 19년에는 5월부터니까 몇 달이야? 5, 6, 7, 8, 9, 10, 11, 12, 8달치 상각해야 되는데 22년에는 어차피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1년치 해야 돼 그냥. 그럼 3천에서 500을 뺀 2,500 곱하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죠. 2,5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돼요. 그냥 500이네 그럼. 그냥 500이요. 정액법이니까 그냥 정액법 땡큐지. 그냥 500 하면 돼요. 끝. 월할 계산 필요 없어요. 왜냐면 19년이 아니니까. 19년도였다면 8개월치를 해야 돼요. 곱하기 12분의 8. 자, 그다음 또 있네. 없다. 이건 요거는 요까지. 그다음 무형자산인데요. 무형자산이네. 일단 요까지. 그럼 이건 유형자산 얘기도 있지만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문제가 좀 많았죠. 시간이 좀 길었어도 동영상의 장점. 내 컨디션에 맞춰서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잠깐 쉬고 체조 좀 하고 커피 한 잔. 커피를 이렇게 마시지는 않는구나. 자, 커피 좀 한 잔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 물이라도 이렇게 좀 마시면서 쉬면서 해도 되죠. 동영상의 장점을 살리세요. 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멈췄다 들어도 되고 반복 들어도 되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트 유형자산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